지난 6월 15일 체조평가전이 열린 태릉 선수촌. 몸을 푸는 양학선 선수의 모습에 긴장이 역력합니다. 양학선 선수는 대표팀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 중 한 명인데요. (1.06초의) 짧은 시간. 양학선 선수는 공중에서 무려 3바퀴를 회전합니다. 도마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중 3회전 기술을 멋지게 소화해낸 것입니다. 양학선이 이 기술을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해 열린 고양 국제 체조 경기에서였습니다. 그의 동작은 곧바로 양이란 이름으로 국제 체조 채점 규칙에 올랐습니다. I mean, this particular performance with 3 twists, it's an extremely difficult vault, and it's performed very well. And he's a very talented gymnast. I think he should be able to do an extra half twist and produce 3.5 twists. 양학선 기술의 시초는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선보인 로윤 기술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여홍철 선수가 로윤 기술을 바탕으로 공중에서 2바퀴 반을 도는 여투 기술을 개발했고, 지금까지 도마에서는 이 기술이 가장 어려운 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착지까지 무리 없이 마무리한 여홍철은 체조 강국 중국의 리지아오팽을 0.0. 로윤 기술이라고요. 그러니까 540도 비틀기 동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반 바퀴만 더 틀어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연습하다가 우연치 않게 반 바퀴가 아닌 한 바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를 더 트는 게 착지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가능하겠다. 바로 그 여투보다 반 바퀴를 더 도는 것이 양학선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양학선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동작을 구사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도움닫기에 있습니다.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의 20m까지 평균 속도는 초당 7.69m. 놀랍게도 양학선이 구름판을 밟을 때의 순간 속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야 최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점은 발을 구른 뒤 손으로 도마를 짚는 순간입니다. 도마에서 손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만약에 뭐 팔이 구부러져서 밀려졌다, 아니면은 그냥 진짜 제 몸이 깃털처럼 그냥 튀겨 나왔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스탠다드한 잘 나왔던 그 기술을 분석해 봤더니 한 0.15초. 그러니까 순간적이죠. 밀리거나 아니면 주저앉았을 때 이 도마의 접촉 시간을 봤더니 0.18초 정도 되더라. 그래서 0.03초의 차이지만 그 차이 또한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도마를 짚을 때 몸의 각도도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45도 정도. 45도를 넘어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몸의 각도가 45도일 때와 65도일 때 화면을 한번 겹쳐놓고 볼까요? 확실히 45도일 때 채공 높이가 더 높습니다. 채공 높이가 높다는 건 그만큼 공중에서 시간과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도 다른 선수들은 양학선의 동작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의 기술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거죠. 양학선 선수의 그 도마의 장점, 제2비약에서 비트는 그 회전력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2비약 채공 높이에서는 그렇게 양학선 선수가 현저하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 바퀴를 비튼다는 것은 그만큼 비틀기 회전력이 훨씬 다른 선수도 뛰어나다는 거죠. 회전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선 양학선은 회전하기에 좋은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면 5 나왔습니다. 55. 비교적 아담한 체형의 체조 선수들 중에서도 양학선은 특히 어깨가 더 좁습니다. 뭐 보통 형들 트는 거 보면요, 몸이 약간 그냥 몸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기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안기는데? 말 수 있는 대로 다 말려요, 그냥. 한번 지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는 등이 잘 굽혀지니까 더 잘 틀리는 것 같아요.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회전 속도는 빨라집니다. 때문에 체조 선수들은 회전을 할 때 최대한 팔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팔을 모으는 동작은 회전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비보이를 대상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팔을 모았을 때는 초당 2바퀴 반. 그러나 팔을 벌렸을 때는 1바퀴 반에 그쳤습니다. 팔을 모으면 관성 모멘트, 즉 회전하는 물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의 크기가 줄어들어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회전축을 중심으로 질량이 가까이 모일수록 회전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팔을 벌리게 되면은 관성 모멘트가 커져서 그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팔을 모으게 되면은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게 돼서 회전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팔을 벌리면 예를 들어서 1바퀴밖에 못 도는데 팔을 모아서 관성 모멘트를 줄여주게 되면 3회전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공중에 솟구치자마자 팔을 모으는 것도 바로 이 때문. 팔 동작은 착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팔을 벌리는 타이밍을 놓치면 착지에서 실패하게 되죠. 팔 동작 외에도 또 하나, 착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높이 던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은 마지막까지. 저희 피봇을 돈다든지 점프를 뛴다든지 모든 동작을 할 때 다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또 안정적으로 연기를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균형 감각이 뛰어난 양학선 선수도 착지에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안 뽑혔지? 지금은 앞으로 숙였단 말이야. 잡아 당겼다고. 그렇다면 어지러운 회전 후에도 균형을 잘 잡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 몸에서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건 귀의 안쪽에 자리한 반고리관입니다. 인체가 회전을 하면 반고리관 속의 림프액도 따라 회전을 하는데요. 이때 감각세포가 자극돼 일반인의 경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반면 양학선 선수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 감각세포가 적응돼 보다 선명한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회전 후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세계 최고 양학선 기술의 비밀입니다.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트램폴린 대회. 트램폴린은 지난 2000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일반 체조와 달리 스프링이 달린 그물망을 활용해 연기가 이루어져 더욱 화려합니다. 숙련된 트램폴린 선수의 경우 강한 탄성을 이용해 1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착지 지점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떨어지면 자칫 다칠 수 있죠. 이번 올림픽 트램폴린 경기에 영국 대표로 참가하는 캣 드리스콜. 그녀는 공중에서 무려 4바퀴를 회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착지할 때는 재빨리 균형 감각을 되찾습니다. 드리스콜 선수는 공중에서의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nd you have to be very spatially aware, so you need to be aware of what's going on around you and where things are, and that's something that people naturally have within them and some people have to work really hard at. Whereas a lot of people, if they get close to the edges, kind of change what they're doing and change their technique to try and be safe and bring themselves back, whereas I tend to just go for it. 다른 선수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공중에서 내려올 때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지할 공간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영국의 프레드 이든 박사는 체조 선수들이 짧은 공중 연기 중에도 주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균형 감각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검증됐습니다. Gymnastics, the flight times are more like 1 1/4 seconds, depending on the equipment. And during that time, the athlete might perform 3 somersaults and maybe 4 twists. The athlete has to monitor how well the movement is progressing. 도움 닫기부터 회전 동작까지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 착지할 때 생기는 엄청난 충격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남습니다. 양학선 선수도 착지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은 발끝에서 온몸으로 전달되는데 그중 많은 양이 다리에 흡수됩니다. And if the force measured at the ground is 12 body weights, then the force that you may find within a muscle may be 8 to 10 body weights, because the muscles themselves produce a lot of force. 때문에 정확한 착지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충격이 분산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 충격이 다리에 전달되기 때문이죠. 나무판이 격파될 경우 발의 힘이 나무판으로 이동하지만 격파되지 못하면 그 반발력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And then they jump and then they fly through the air and they've still got all this energy and momentum. And when they land, they have to get rid of everything that took them 5 or 6 seconds to build up in 1/10 or 2/10 of a second. So, and that's why it's so dangerous and so difficult. So their ankle, their knee and their hip will all be closed, angles will all be closed up and they will collapse. 착지의 고수 고양이라면 튼튼한 허리뼈와 네 발을 이용해 충격을 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에겐 착지에 필요한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훈련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양학선. 성공적인 금메달 착지를 위해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조건 착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착지 연습을 계속 할 거고요. 런던 올림픽을 가서도 착지에만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